예, 안녕하세요. 공강건축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가 그 부분 방수죠. 부분 방수. 방수청 때문에 누수가 되는데 그 방수를 하는 공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요즘 블로그나 이쪽에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긴급히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시간이 거의 7시 다 됐네요. 오후 7시 다 됐는데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방수 공법인지 그리고 왜 이 공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요 부분은 트렌치이고 지금 이렇게 사각 부분은 그리스 트랩이죠. 그리스 트랩. 물이 이제 그런망이 있어서 물이 걸러져서 깨끗한 물이 이제 어느 쪽으로 밖으로 나가겠죠.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 요즘 이런 공법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보면 여기 동그란 원 안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 동그란 원 안에 뭔가 구멍이 나 있고 여기도 뭔가 있죠. 지금 이렇게.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젝션 방수 공사예요. 인젝션. 인젝션이 뭐냐?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저희들은 대량의 인젝션 페카, 인젝션 방수 공사에 필요한 페카라 그래요. 페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게 이 갈색 부분이가 이게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콘크리트 벽에 들어가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천공을 해서 얘를 집어 넣는 거죠. 집어 넣고 요 위에도 구멍이 있고 밑에도 구멍이 있는데 위에서 이제 강한 압력으로 기계로 이 액을 집어 넣어서 이쪽에서 분사가 되는 요런 이제 방수 공법 중에 하나 부속이 필요한 게 이제 페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카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요 부분이에요. 지금 요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요 부분인데 이 페카로 상가 주방 부분 방수 공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요즘 이거 옛날부터 이 방법으로 하시다가 그분 결국에는 이 상가 주방 방수 공사에서 퇴출되셨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하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결국은 그분이 도망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뭐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전화가 그렇게 계속 와요. 공사를 했는데 자기 집이 이제 가게가 물이 새서 공사를 했는데 이 드릴을 뚫어서 뭔가를 이렇게 쏘아 넣는 이런 작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시는 이 인젝션 공법이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제가 긴급히 저도 힘든데 잠시만 안경 좀 끼고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서요. 자, 이게 제가 사진으로 사진보다는 제가 이 페카, 그러니까 인젝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콘크리트가 균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페카라는 거를 벽에다가 꼽아요. 이렇게. 꽂고 이 장비로 해서 액을 쏘는 거예요. 지금. 액을 쏘는 장면이에요. 이게. 액이 이렇게 줄줄줄 나오잖아요. 줄줄줄 나온다는 거는 이 액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이 크랙을 따라서. 이런 크랙을 따라서 지금은 요거는 거의 여기까지 갔네요. 저 왼쪽 위에. 여기까지 지금 갔고 요게 이제 제가 여기까지 했으면 아마 제가 다음에는 요 부분에다가 요 페카에다가 이 장비를 꼽아서 또 액을 주입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왼쪽 위에 이쪽 크랙 방향으로 또 이게 방수액이
예, 방수액이 이제 들어가서 이 공국을 메꿔주겠죠. 이러한 방법이에요. 이 인젝션 방수라는 게. 요 인젝션 방수예요. 인젝션 방수. 자, 요거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인젝션 방수라는 거는 이 크랙에 콘크리트 슬라브, 뭐 벽체든, 예, 천정, 뭐 슬라브든, 이러한 크랙을 보고 이 그 천공을 하고 이 액을 분사를 함으로써 이 크랙을 메꿔주는 이게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왜 주방은 안 되느냐?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 이게 실제 사례예요. 자, 실제 사례인데 주방에는 이 트렌치가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 아랫부분도 이렇게 지금 트렌치가 이렇게 쭉 길게 놓여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마감이 타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자, 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누수, 그러니까 물이 새는 원인은 아래층으로 떨어진다면은 맨 밑에 있는 1차 방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망가진 거예요. 원래는 주방을 다 뜯어버리고 재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거 다시 다 뜯고 하려면 시간적인 것과 금전적인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위에서만 틀어막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 가게를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뭐 원칙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은 우리 방수공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어 방수를 위에서 해서 물이 안 새게끔 최소한 뭐 2, 3년은 쓰시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잖아요, 솔직히. 자,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 트렌치 주변에 저희들 같으면은 트렌치 주변에 이 타일을 다 걷어내요. 타일을 걷어내면 이 바닥이 어떠한 형태이냐 하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흰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게 이제 타일을 접착시키기 위해서 이 이제 공구리 바닥 위에 이제 압착 뭐 시멘트나 백시멘트로 이 타일을 마감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좀 더 까보면 이 이제 백시멘트 흰색 있죠? 이거 뭐 압착 레미탈일 수도 있고요. 이거를 까서 보면 이 바닥에 이렇게 모래예요. 모래. 지금 보시면은 자, 좀 더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이게 참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계속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 뭐 대본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글을 읽어가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트렌치의 그 측면이고 이게 트렌치면이고 좀 더 크게 트렌치 요게 뚜껑이잖아요. 뚜껑. 트렌치 뚜껑 상단이잖아요. 요 부분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트렌치 뚜껑의 상단의 요 부분과 기존에 우리가 지금 봤던 게 이제 타일 마감이었잖아요. 타일 마감은 요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타일과 그 이 트렌치 사이로 물이 새는 거예요. 이렇게 요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부분으로. 물은 요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트렌치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라고요. 스테인리스와 접착을 시킬 수 있냐? 안 돼요. 스테인리스인데 본드처럼 이렇게 붙일 수 있다. 콘크리트 쳐서 콘크리트가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저 사이로 물이 새는 거예요. 이 트렌치는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요 충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75kg의 성인 남성이 이걸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하중이 150kg의 하중이 실린다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럼 150kg가 계속 쿵쿵쿵쿵 밟으면은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그렇겠죠? 이 부분이. 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엉망이에요, 엉망. 시커멓죠? 이게 여기가 물이 유입이 돼서 이렇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 측면이 전부 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면은 우리 이게 하수구 이게 트렌치 이쪽 하수구에서 냄새가 너무 올라온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타일 밑에 이게 음식물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썩어서. 이거 공사를 할 때 냄새 지독하게 나요. 정말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이 트렌치 주변에 있는 타일을 한 장씩을 다 깨내고 이 측면에다가 스테인레스와 접착을 시킬 수 있는 방수제로 물이 유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물의 유입 자체를 스테인레스하고 접착을 시킨다고요.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타일로 마감을 하든 뭐 크리트로 마감을 하든 MMA로 마감을 하든, 이제 마감은 마감제예요. 그냥 마감은 뭐 타일이든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 거죠. 노출로 가도 돼요. 콘크리트처럼 요 부분에서 물이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 물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트렌치 1cm 밑으로는 이 접착이 돼서 본드처럼 물이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못 들어오게 해야 밑으로 누수가 안 될 거잖아요. 아래층으로. 이거를 원칙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실제 현장인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지금 이 이제 타일을 깨고 있는데요. 이게 모래예요. 레미탈하고 섞은, 레미탈의 양은 그 시멘트의 양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전부 모래바닥이에요. 이게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냄새 악취가 상당하죠. 예, 이런 부분들. 예, 물이 다 들어가서 1차 방수, 2차 방수, 3차 방수를 하더라도 밑에 층으로 물이 샌다는 거는 1차, 2차, 3차 방수가 다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주방을 다 드러내고 새롭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 넘게 걸리고 이 폐기물 비용이며 재공사 비용이며 영업 못하는 손실이며 이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위에서 털어맞겠다. 이렇게 실제로 파이프 쪽을 이렇게 까봤더니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아직도 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물이 빠지려면 또 한 세월이에요. 며칠 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물이 빠지는 거를 15일 본 적이 있어요. 15일 동안 공사를 했는데도 물이 계속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마감을 하고 이제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방수를 치는 거예요. 이 바닥에다가 이제 방수를 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기다 방수를 치는 거죠. 이 트렌치 스테인레스와 접착을 시키게끔. 예, 지금 이제 방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방수를 치고 이제 이제 여기는 타일로 마감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참고로 타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의 크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감을 시키는 건데요. 그 줄눈에 이제 백시멘트로 줄눈이 나간 쪽은 또 이렇게 메꿔드렸죠. 서비스로. 네, 이런 부분들, 네, 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저예요. 다른 현장에 엘리베이터 제일 하층 제일 밑에, 예, 그 부분에서 물이 차 올라오는 부분을 제가 인젝션 방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천공을 해서 구멍을 이렇게 뻥뻥 이렇게 뚫어서 이제 아까 보셨던 페카를 여기다 받고 기계로 강한 압력으로 이 주입을 시키면, 네, 이제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이제 메꿔버리기 때문에 방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공법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페카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크랙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랙이라는 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너무 크네. 이렇게 뭐, 그리고 뭐 약간 이렇게 뭐 크랙이, 우리가 바닥에서 봤을 때 뭐 크랙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랙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뭐 똑바로 나와 있는지, 크랙이 이쪽으로 진행이 된 건지, 이거는 이 콘크리트를 까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모양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단면으로 봤을 때는 셋 중에 어느 쪽인지, 방향이 어디로 올라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천공 구멍을 뚫을 때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뚫을 건지, 뭐 바로 위에서, 색깔 좀 바꿀게요. 바로 위에서 이렇게 뚫을 건지, 이렇게 뚫을 건지, 그거는 뚫어 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뚫으면 여기가 가깝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선으로 색깔 좀 바꿔, 잠깐만요. 이렇게 뚫으면 이 크랙에 각이 도달도 못한 거죠. 이 크랙을 찾아서 크랙까지 천공을 해버려야 이 액이 여기가 주입이 된다는 거죠. 이 사선이든 뭐 직선이든 어느 쪽이든. 근데 원래 이제 천공은 이제 그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제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크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크랙이 이렇게 있다,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천공은 이렇게 뚫어서 이거를 관통을 시켜버리고 액을 주입을 하면, 여기에서 액을 주입을 하면 이렇게 해서 다 번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 크랙을 다 메꿔버리겠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해를 이제 하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모래바닥에 크랙이 어디 있냐고요. 크랙이 이 모래바닥에, 모래사장, 그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가서 그 액을 넣어봐야 어디로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단지 간다는 거는 트렌치 주변에 좀 모이겠죠. 얘가 이제 가다가 뭐 빙빙 돌다 보면 트렌치 주변에는 모일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우리가 이제 생각도 못했던 이러한 요런 부분들, 요 트렌치 주변에 그 방수액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요 주변에 들어가겠죠. 여기는 당연히 들어가고 이 바닥에 또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주변에, 여기 트렌치 주변에 요렇게 지금 이제 방수액이 들어갈 텐데,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바른다고, 이게 밟으면 그 젤리, 푸딩 같은 젤리가 계속 여기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사라져요. 왜? 이 옆에도 비어 있으니까. 얘가 이 방수액이 다 옆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든. 여기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 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일주일에 많게는 뭐 3건, 뭐 없을 때도 있었고, 뭐 1건 정도는 계속 전화가 와요. 방수 공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뭐 타일을 뭐 까지도 않고 뭐 그대로 그냥 구멍만 뚫어서 하루 만에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몇백만 원 저기 줬는데 뭐 돈을 더 주면 뭐 5년까지 최대 보장을 해준다더라. 돈을 더 주면. 기본은 2년이래요. 그게 버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 계속 사람이 밟고 다니면 나중에 문제돼서 전화를 하면 그 당신도 잘못이다고 이렇게 나오죠. 왜? 트렌치를 안 밟았어야 되는데 왜 자꾸 밟느냐? 안 밟을 수가 있냐고 여기를. 안 그래요? 제가 이거 장사를 하면 저는 이거 안 밟을 자신이 없어요. 뭐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하면 뭐 되겠죠.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상가, 주방, 방수 공사, 부분 방수 공사 중에서 인젝션 방법,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페카를 꼽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년 전인가 한 1년 반인가 2년 정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자기가 안 되는 방법을 고집해서 1년 반, 2년 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나 이거 포기할 거라고. 포기하고 상가, 주방, 그 부분 방수 공사에서 자진 사퇴를 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하자율이 굉장히 높고요. 조건은 조건은 여기에서 유입이 되는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그러니까 그 방수액을 완전히 여기를 도포를 해야 된다는 거. 완전히 밀실을.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래바닥에다가 그 액을 쏴서 우리 바다 모래사장 전체를 그걸 할 수 있냐? 아니,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바닥 어디에인가, 그리고 벽과 바닥이 만나는 이런 조인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그리고 이 바닥 타일에 뭐 매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건은 저한테 전화가 꼭 와요. 실패했다고. 아니, 그렇게 했는데 물이 샌다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분들, 이렇게 시공하시는 업체분이 계실 텐데 제 영상을 보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게 기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그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방수의 신들의 전쟁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본인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